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비는 오지 않는다고 하죠. 장마가 당분간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그 대신에 날씨는 굉장히 덥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습도는 상당히 높아서 정말 후덕지근한 더위, 여름다운 더위가 몰아치는 그런 주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주말에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주말에 여러분 행복한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복잡해. 여행의 예약을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 결정 co.kr. 베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재본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안녕하세요, 임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모두의 스텝이 배우보다 더 바쁜 법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비대위원들을 독려하는 말이었다고 하는데요. 당의 뼈대가 제대로 갖추어지기도 전에 불거진 이 리베이트 의혹 때문에 더욱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국민의당을 다시 추스리기 위한 말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역시 필요한 것은 정치적 감각과 정치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정치적 감각과 정치력 차원에서 비대위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경쟁력 그리고 우위에 서 있는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비대위원들의 절반가량이 친안철수계라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별다른 존재의 일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존재만이 부각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추론이 나오는 게 아닐까요? 서청원 의원은 당대표 경선에 나서 국민과 당원의 심판을 받기를 바란다.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서청원 전 대표는 아직도 출마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서청원 전 대표가 출마할지 여부는 당대표로 추대되는가 이런 문제보다는 이정현, 홍문종 의원과 같은 친박계 후보들의 교통정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달려있다는 생각입니다. 친박 내에서 교통정리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출마했다가는 오히려 비박들에게 밀리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교통정리에는 청와대 의중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친박들이 이렇듯 출마를 강행하는 것을 보면 청와대 의중이 아직 정해지지 못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이런 상황에서 원내 최다선인 서청원 전 대표의 출마 결심, 쉬워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스밀라 히르락 아밀라힘. 힘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코란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방글라데시 수도 디카의 음식점에서 발생한 IS 인질 테러 사건 당시에 코란을 외우지 못한 사람만 피살당했던 소식이 전해지자 최근 온라인 여행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한글 발음으로 옮겨놓은 코란 한글판이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21세기는 문명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이런 것을 보면 아직도 야만이 지배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문명의 시대에서 여행이라도 갈라치면 코란의 구절을 외워야 한다는 사실, 종교가 이성의 우위에 있다는 믿음이 우리를 위협하는 현실, 종교적 배타성이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직도 야만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회를, 이런 현실을, 이런 공포를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유한 경제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유한입니다. 예, 정부가 불법 강아지 공장과 같이 음성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동물 산업을 양지로 이렇게 끌어올리고 반려동물 관련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는 소식부터 좀 알아볼까요? 예, 관련 법규가 미흡한 상태에서 지금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이 생산업장을 차라리 정부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양성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정부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 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제도를 정비하고 산업발전 인프라를 구축해서 건강한 반려동물 생태계를 조성하자, 이런 취지를 담은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대책이 포함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의 동물보호법으로는 이 반려동물 관련 보호와 육성이 어렵다는 비판에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한 건데요. 지금 대부분의 생산업장이 이제 미신고 상태에서 비위생적으로 운영돼서 동물들이 폐사한다든지 질병에 걸리는 문제가 계속 야기되고 있거든요. 이런 환경에 많게는 1년에 3번씩 새끼를 낳으면서 혹사당하는가 하면 이 번식을 위해서 발정유도제라든지 인공수정기구라든지 불법 마약류도 사용되고 있다, 이런 점을 보도를 통해서 많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생산업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반려동물의 범위도 기존의 개, 고양이, 토끼 등에서 이제 조류나 파충류, 어류까지 포함해서 개념을 재정립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 모든 유통구조를 개선한다. 물론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동물에게 경매, 유통 등의 표현을 쓰는 것도 좀 조심스럽지만 윤리적 측면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온라인 판매의 운송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런 비윤리적인 부분은 해소되는 방향으로 마련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나섰습니다. 예, 이거 참 취지는 좋은데, 근데 예. 반려동물을 생산한다는 표현은 좀 저는 동의하기가 힘들고요. 어쨌든 예, 반려동물을 우리한테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좀 바꾼다, 이건 그럴 필요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 일반 반려동물 업계에서는 대안을 많이 제시하고 있어요. 이건 부적합하다라는 차원에서 예.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난 5일부터 개별 주식 지분 0.5% 이상 공매도 잔액 보유자 신원을 공개하는 공매도 잔액 공시제도.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이게 이틀 만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왜 그런 거죠? 이게 애초에 공매도 잔액 공시제도를 도입을 한 거는 공매도를 누가 많이 했는지 이 실체를 공개해서 과도한 투기적 공매도를 막자. 네. 그런데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국내 주식시장 공매도 95%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 이 외국계 헤지펀드들은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껍데기나 다른 증권 중개회사들만 나타났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이제 오후 6시 공시 기준 공매도 잔액 보유자 19곳 가운데 9곳은 뭐 모건 스탠리라든지 메릴린치라든지 골드만삭스 외국계 증권사라는 거죠. 0.5%가 넘는 종목수를 따지면은 418개 가운데 96.2%인 402개를 외국계 증권사가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국내 주식시장 공매도 몸통을 꼽혔다면 외국계 헤지펀드나 자산운용사가 단 한 곳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왜 그러냐 했더니만 증권사에 위탁 매매해서 주문을 내지 않고 실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헤지펀드들이 스왑 거래를 한다는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증권사가 공매도 주체가 되지만 운용사가 수수료를 주고 공매도 이익만 가져가는 그래서 자기들은 이름이 쏙 빠지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포트폴리오 노출을 꺼낸 외국계 헤지펀드는 쏙 빠지고 국내 펀드들만 전략을 노출하게 되는 정말 참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예.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공시제 도입하면은 이게 드러나겠구나 기대했던 개인 투자들 사이에서 이래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공매도 이 제도 폐지 청원 서명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관계 당국이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가 그리고 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그러죠. 삼성전자가 2분기 영업이익 8조를 돌파했다. 정말 깜짝 성적표를 내놔가지고 어제 그 덕분에 주식시장도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런 성적표를 내놓은 것에 대해서 시장이 이재용 효과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휘봉을 잡고 진두지휘하면서 보여준 경영 능력이 실적으로 고스란히 입증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사실상 이번 2분기 실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능력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완전히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시장이 보고 있는 거죠. 예. 삼성전자가 9분기 만에 분기 영업이익 8조 원대로 회복했다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무엇보다 스마트폰 판매 호조에다가 가전과 반도체 부분에 견조한 실적이 좋은 결과를 냈다. 특히 이제 실적 개선 1등 공신은 아무래도 IT나 모바일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갤럭시 S7 시리즈의 판매가 좋고 저가형 갤럭시 시리즈도 물량이 증대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만 4조 원대 영업이익을 올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고 또 동시에 리더십도 강화됐다라는 걸로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살아나고 시가총액 200조 원의 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이제 2년을 넘긴 그 이재용 부회장 체제도 안정기로 접어든다. 실용주의로 무장한 경영이 대내외적으로 안착되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골프 소식부터 좀 알아보죠. LPGA 투어 메이저 대회죠. US 여자 오픈이 오늘 막을 올렸는데 이미림 선수가 1라운드 선두에 나섰다고 그러네요. 예, 이 메이저 대회죠. 이 US 여자 오픈 1라운드 경기가 아직은 종료가 되진 않고 이 뒤에 후반부에 출발했던 선수들이 거의 홀아웃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1라운드에서 이미린 선수가 선두로 나섰거든요. 오늘 이 샷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버디 10개를 잡아냈고요. 보기는 2개에 그쳤는데 이 8언더파를 적어내면서 현재 단독 선두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주 교포 이민지 선수가 세타 뒤진 5언더파로 공동 2위에 올라 있고요. 유세현 선수가 1언더파로 공동 현재 16위인데 이번 대회 성적을 포함해서 세계 랭킹이 다시 이제 산정이 되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리오 올림픽에 참가한 4명의 이 국가대표 선수가 선발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 LPGA의 정말 진짜 마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이 박세리 선수 말이에요. 예. 이번 대회를 마지막으로 은퇴하죠. 예, 벌써 19년이나 됐는데요. 예. 이 98년 US 여자 오픈에서 당시 20살의 나이로 기적 같은 우승을 만들어냈던 박세리 선수, 올해 벌써 38살입니다. 올 시즌 끝으로 은퇴할 예정인데 LPGA 투어는 이번 US 여자 오픈이 마지막 대회입니다. 예.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회가 미국 무대에서 출전하는 마지막 대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박세리 선수 LPGA 투어에서만 이 메이저 대회 5번을 포함해서 통산 25승을 거뒀고요. 2007년에 이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LPGA 명예회전당에 가입했습니다. 예. 박세리 선수가 어제 이 개인적으로 늘 행복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골프만 생각하고 18홀 돌고 나면은 우승 트로피를 들었는데 숙소로 돌아오면 외로움을 느꼈다 이렇게 밝히면서 예. 조금은 좀 재미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간이 내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난 시절에 대한 아쉬움을 털어놓기도 했고요. 은퇴 후에는 이 골프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떤 분야든 예. 조금 올라가면 사실 재미있는 일이 있겠어요. 이게 항상 좀 불안하고 이런 게 있죠. 올라가는 게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기 때문에 더 불안하죠. 예. 자, 그리고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그 강정호 선수 말이에요. 예. 어제 이어서 오늘도 선발 출전했다고 그러는데 이 의미 있는 얘기를 한마디 했다고 그러는데 그 무슨 얘기했어요? 어제 그동안 이 강정호 선수가 이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서 말을 굉장히 아껴왔거든요. 예. 근데 어제 우리 한국 기자와 만나가지고 시간이 지나가면 다 밝혀질 일이다. 이렇게 이제 굵고 짧은 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오늘 세인트루이스전에서도 강정호 선수가 이 4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해서 6회 2루타를 터뜨렸고요. 오늘 4타수 1안타인데 시즌 타율 2할 오픈 올입니다. 이 세인트루이스에는 이 오승환 선수가 있죠. 이 오승환 선수가 오늘 이 9회 등판에서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고 평균 자책점 1.64를 기록했는데 오늘 경기에서 세인트루이스가 5대1로 승리했습니다. 예.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질 일이다.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또 KBO 리그에서는 선두 두산의 유희관 선수가 시즌 9승을 올렸는데 같은 팀 김재현 선수한테 고마워야 될 일이 많다고 그러죠? 예? 예. 두산이 어제 넥센을 4대1로 이겼거든요. 예. 이 유희관 선수가 8이닝 1실점으로 시즌 9승을 올렸습니다. 이 김재환 선수가 현재 홈런 공동 2위인데 유희관 특급 도움이라고 불리거든요. 예. 왜냐하면 유희관 선수만 등판하면은 유독 이 방망이에 불이 붙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김재환 선수가 홈런 21개인데 이 중에 10개가 유희관 선수가 등판한 경기에서 터졌고요. 시즌 타율이 3할 3푼 8리인데 유희관 선수 등판 경기에서는 타율이 4할 1푼 7리로 훌쩍 뛰어오르는 겁니다. 예. 투수인 유희관 선수로서는 당연히 고마운 일이고요. 어제 경기에서도 김재환 선수가 결승타를 뽑아냈습니다. 김재환 선수 지난 2일에 희관이 형이 등판할 때마다 홈런을 많이 쳤는데 그동안 이 고기 한 번 안 사주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특급 도우미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해외 원정 도박 징계를 마치고 복귀한 임창현 선수 말이에요. 예. 어제 첫 세이브 기록했다고 그러죠? 예, 임창현 선수가 이 KT전에서 올 시즌 첫 세이브를 기록했거든요. 예. 이 5대2로 앞선 9회의 마운드에 올라서 1이닝을 무실점으로 잘 막아냈습니다. 예. 임창현 선수로서는 좀 의미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 고향이 광주고요. 이 98년 해태 타이거즈 시절에 세이브를 올렸고 18년 만에
다시 친정팀 타이거즈에서 이 세이브를 다시 올린 겁니다. 네. 이 NC가 롯데 8대4로 이겼고요. 삼성은 LG를 12대11, 한화가 SK를 14대4로 따돌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유로 2016에서는 포르투갈하고 프랑스가 우승을 다투게 됐는데, 프랑스가 독일을 이겼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이 프랑스가 개최국이거든요. 예. 준결승전에서 독일을 꺾고서 16년 만에 유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에서 독일을 2대0으로 이겼는데, 이 그리즈만 선수가 2골을 터뜨렸고요. 예. 이 그리즈만 선수 오늘 2골을 추가해서 이번 대회 6골인데, 득점 2위 선수들과의 골차가 3골이고, 마지막 결승전에 한 경기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대회 득점왕을 예약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랑스하고 포르투갈의 결승전은 다음 주 월요일 새벽 4시에 열립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개그맨 그리고 바빠 표인봉입니다. 버려질 위기에 놓인 물건을 쓸모있게 재탄생시켜주는 재활용품 DIY 들어보셨나요? DIY는 Do It Yourself의 줄임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말하죠. 먹고 남은 우유팩을 예쁘게 잘라 나만의 특별한 연필꽂이로 사용하는 것, 커피 전문점에서 다 마시고 남은 플라스틱 컵을 저금통으로 재탄생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있죠. 재활용품 DIY 과정이 진짜 좋은 이유는 아이들과 함께 만들면서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더불어 환경까지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 사랑은 더 가까이, 쓰레기는 저 멀리. 재활용품 DIY에 관심을 갖자고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맥스, 생산 장갑도 G맥스, 헬스 장갑도 G맥스, 가죽 장갑도 G맥스, 장갑하면 G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G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맥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여러분,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어떻게? 3초면 충분합니다. 책상 교체 없이 바로 올려 사용하세요. 스마트 오피스를 위한 베리데스크. 여러분의 업무 자세와 능률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베리데스크. 자, 여러분 다 모이셨죠? 이제 일정 변경해서 4번째 쇼핑센터 방문합니다. 가이드 멋대로 일정이 마음에 안 드시면 인터파크 투어로 가시든가. 해외여행 가이드 인터파크 투어에서는 미리 확인하고 간다. 오 마이 가이드. 가이드 실명제로 더 즐거운 여행. 인터파크 투어. 새 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한 가격, 똑똑 주유소 할인, 똑똑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비교해보세요. 순증대수 1등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렌터카 연합회 2015년 기준. 안녕하세요. 블랙야크의 새 얼굴 이진욱입니다. 이번 주도 등산 계획 있으시죠? 저도 산 참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산을 즐기는 새로운 법을 알게 됐어요. 대한민국의 보물 같은 명산을 블랙야크와 함께. 등산이 더 즐거워지는 방법. 블랙야크 명산 100 프로젝트.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트리움 금강주택.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버리고 푸르른 제주도 깨끗한 삼다수에서. 삼다수야 고맙습니다. 제주 삼다수. 전화주문은 1644-3049.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지금 8시 32분 59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나성숙 캐스터. 네, 이번에는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사고 있습니다. 홍지문 터널 안 1차로에서 사고인데요. 사고 처리 작업 되지 않고 있고요. 홍지문 터널에서 연희램프까지 정체인데 15분 이상 소요됩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 지금도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35분 이상 감안하셔야겠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 다시 여의도 부근, 또 반포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이렇게 구간 속도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신윤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최근에 층간소음 문제로 30대 남성이 위층에 사는 60대 노부부를 살해한 사건 벌어졌었죠.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주차 문제로 이웃을 폭행하고 심지어 가스총도 쏘고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걸 보면서 야, 우리 사회가 진짜 이게 분노 사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왜 이렇게 분노하게 된 건지 해결 방법은 없을지 한국분노관리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행복심리센터 발금의 전겸구 박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전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옛날에 비해서 사실 이게 지금 폭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층간소음 이런 것 때문에 살인하고 가스총 쏘고 망치로 막 자동차 두들기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도를 넘은 일들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중 하나는 현대에는 많은 분이 경험하시겠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거든요. 더욱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삶 속에 삽니다. 그러다 보면 이거 스트레스가 점철되다 보면 사람들은 예민해지게 되고요. 예민해진 상태에서는 작은 자극도 충동적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많은 현대에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분노 같은 거는 느낄 수가 있죠. 그죠? 네네. 근데 이게 표출이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선은 많은 분들은 분노와 공격성을 같이 보시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미국 연구에 의하면 대개 한 10분의 1 정도만, 화났을 때 10분의 1 정도만 공격성을 보이고요. 그러면 분노의 표현 양식 가운데 역시 분노를 자주 표현하는, 결국 이제 버러형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anger out이 되는데, 이런 분들일수록 이런 상황 되면은 그대로 분출하는 경향이 하나 문제고요. 그런데 사실은 유념해 보실 것이 분노 표출형 anger out의 반대가 분노 억제형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억제형도 언제가 폭발한다 이거죠. 그렇죠. 왜냐면 억제형 쌓아놓았다가 이게 한번 표현할 때는 폭발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게 문제고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끔찍한 사건을 일으킨 사람 보면 분노 억제형이 꽤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분노의 특성이라는 것이 분노에 빠지면은 우리가 생존 모드에 빠진다 표현하는데 생존 모드라는 것은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런 마음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아주 충동적이 되는 거죠. 감정으로. 그러니까 보통 굉장히 점잖은 사람도 어느 정도 분노가 되면은 순간적으로 부지부식하게 밀고
찌르고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일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분노를 조절을 연습 많이 해야죠. 근데 이 조절의 문제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분노의 분노의 축적 정도도 전 중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뭐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이게 분노 계속 참다 보면 언젠가 폭발한다. 이게 맞습니다. 축적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분노를 축적하게 만들었을까요? 한국 사회는. 글쎄요, 뭐 우리 사회뿐만 아니고 사실은 또 다른 중요한 점이 많은 분이 또 이해되신 건데 산업화가 되면서 우리가 물신주의에 빠집니다.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뭐니 해도 많이가 최고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돈 같은 것들은 소위 흔히 말하는 제로섬 게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이 100이라면 한쪽이 60을 갖고 가면 나머지는 40개 갖고 갈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사 문제, 빈부 격차, 특히 지금 친구들 빈부 격차 심해지면은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물신주의에 빠지다 보면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이 돼야 되는데 마틴 부어라는 분이 잘 예리하게 지적했듯이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닌 나와 그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위층에 대해서 어떤 행동한 사람은 제가 직접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 위에 사는 어떤 인간이 뭐 인간을 표현하지만은 물건에 가까운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그 노인 옛날처럼 누구 아버님, 누구 할아버님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 끔찍한 일을 벌이기 어려워요. 그런 현대에는 상대방을 인간을 보는 게 아니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근데요. 네네.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물론 뭐 다 맞는 말씀이시지만 그건 한국만의 특징은 아니죠. 한국만의 특징이 아닙니다만은 잘 보시면 그래도 분노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분노가 들끓죠. 그리고 하나 더 추가되면은 맞습니다. 인간관계 중요한데 흔히 사회문화적으로 크게 구분하면 집합주의와 개인주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집합주의에서 개인주의 문화권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럼 제 연구에서 보면은 역시 개인주의 문화권일수록 분노가 많고요. 그리고 왜냐면 개인주의 문화권이란 나와 너가 구분이 명확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개인주의는 우리보다 서구가 훨씬 더 먼저 개인주의화가 됐고요. 네. 그렇다면 서구 사회에서도 이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네네. 실제로 저는 유럽에서 한 10년 살면서 이런 얘기는 듣질 못했거든요. 예. 글쎄, 맞습니다. 개인주의가 정확히 하기에는 이제 이기주의인데요. 집합주의에서 성숙한 개인주의, 미국이나 유럽은, 나가 침해받기 있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을 침해하지 않죠. 그건 성숙된 개인주의입니다. 제가 잘 기억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개인주의는 사실은 이기주의에 가깝습니다. 매콤한 챙기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좀 성숙된 개인주의 내지 성숙한 또 어떻게 봐서는 예전에 우리의 좋은 모습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붙여서 제가 유럽 쪽은 뭐 여행만 다녀서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체제가 분노와 관련돼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제가 대학교에서 분노 관리 강의를 했고요. 일반을 위한 그런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강의가 이루어지거든요. 교육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들처럼 분노로 인한 가정, 사회, 국가적인 피해를 봐서는 지금부터 나름대로의 그런 체계적인 그런 접근,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유류가요. 영역을 보통 정할 수밖에 없다. 포유류는 속성상. 그래서 이 영역이라는 것이 보통 한 반경, 최소한도 예를 들면 뭐 몇 미터, 뭐 몇 킬로, 1킬로 이렇게 영역을 있어야 되는데 영역이 우리나라는 사실은 주거 문화가 물론 치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집단적 주거 형태가 됐고요. 집단적 주거 형태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 포유류라는 우리 인간의 속성상 당연히 가져야 할 그 영역의 침범이 자주 일어난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집단적 주거 문화와 거기에서 따른 영역 침범 때문에 이 분노가 결국은 이제 점점 더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것도 일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아마 그 연장선은 제 기억에 맞다면 허리한 사람이
소위 그 인간 대 인간의 그 사회적 또는 물리적 공간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우린 불편함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네. 친한 사람과 좀 그런 점이 제가 뭐 정확한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1.5m, 3m 등등 이렇게 해서 침범할 때의 불안을 느끼고 그때 그중 일부가 불안뿐만 아니라 공격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지금 포유류 말씀하신 사실은 포유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얼만큼 공감을 하는 동물이거든요.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유럽에 계셨다 그러니까 유럽의 동물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새가 떨어지니까 새를 누군가가 집어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지켜보는 겁니다. 근데 새가 아직 못 날라요. 그러다 나르다가 떨어집니다. 또 올려놓습니다. 수시간 지난 다음에 새가 왜 이제 새가 그렇게 됐냐면 그 유리창인지 모르고 가닥 부닥쳐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다 하여튼 이제 한참 후에 새가 날아가는데 그걸 지켜본 것이 바로 침판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포유류는 인간을 비롯해서 굉장히 남을 도와주고 하자는 연민과 공감과 사랑을 느끼는 동물이거든요. 이게 원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 접근한 게 아니고 나한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인간의 비인간화가 되다 보니까 자, 마음에 아까도 말씀 좀 생각해보세요. 위에 있는 분이 우리 친구의 아버님이다. 그러면 그런 끔찍한 일은 못 벌어지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냥 한 인간이라는 뜻은 그것이라는 마음이 상당히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뭐 다양하게 볼 수 있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행복심리센터 발금의 전겸구 박사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영화로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 시네마인 뉴스. 예. 주말답게 아주 푸근한 느낌을 주는 시그널 음악과 함께 항상 이 금요일 아침에 여러분을 찾아뵙는 최광희 영화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모처럼 코미디 영화 굿바이 싱글이 흥행이 잘 되는 모양이에요. 네, 예? 지난 주말 박스오피스 1위 했습니다. 1위 했어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또 코미디 영화 또 개봉하죠. 네. 봉이 김선달이라는 코믹 사극인데요. 예. 이 작품으로 또 박스오피스 1위가 옮겨갈 것 같습니다. 예. 예, 계속해서 지금 코미디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유승호 씨 예전에 집으로라는 영화에서 아주 앙증맞은 아역 연기를 해가지고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잘 컸어요. 성인 연기자가 됐습니다. 지금 벌써 23살이 됐는데 작년 말에 조선 마술사라고 하는 사극에 또 도전을 했는데 근데 아주 흥행에 참패했잖아요. 참패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코믹 사극에 도전을 했습니다. 예. 봉이 김선달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봉이 김선달이 실존 인물일까요? 가상의 인물일까요? 저 실존 인물 같아요. 실존 인물일까요? 실존, 예. 맞죠? 아닙니다. 가상의 인물. 아니, 그런 거를 그런 식으로 심각하게 물어보니까 난 실존 인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심각하게 그런 건 물어보지 마세요. 신유 교수님도 좀 가끔씩 틀리실 수도 있는데. 왜 그러세요? 제가 맨날 틀리는데 뭐. 틀리셔야 인간적입니다. 어쨌든 봉이 김선달은 설화 속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뭐 민담으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이게 기록된 거는 이제 20세기 초반에 뭐 황성순분본가요? 거기에 이렇게 연재되는 방식 소설식으로 기록이 됐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 봉이 김선달 하면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일화가 바로 대동강물 팔아먹기. 그렇죠. 그건데 이 영화 속에 봉이 김선달로 유승호 씨가 나오는데 봉이 김선달이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이미지랑 유승호 씨가 좀 매치가 잘 된다고 보세요? 모르겠어요. 근데 있잖아요. 저는 이게 물론 코미디 영화니까. 근데 뭐 갑자기 왕으로 도망가다가 갑자기 왕의 옷을 입고 나타나고 그런 걸 보면 뭐 코미디 영화니까 현실성을 따지는 게 좀 그렇죠. 네. 어쨌든 뭐 유승호 씨뿐만 아니라 또 감초 조연 연기를 많이 하는 고창석 씨라든가 남미란 씨 그리고 이제 그 엑소 그룹
엑소의 시우민 씨 이런 이제 분들이 같이 출연을 해서 이제 뭐랄까 4인조 사기단으로 전국 8도를 누비면서 사기 행각을 펼치는 이야기가 이제 영화의 기둥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웃기는 거죠? 코미디는 웃겨야죠, 그죠? 네, 일단 웃기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네, 웃기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아주 심오한 얘기인데. 네. 봉희 김선달이 그 보원 또 견희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 고창석 남이란 씨 등과 함께 조선 팔도를 누비면 사기 행각을 이어갔는데요. 이러던 와중에 그 단파고라고 하는 게 당시에 이제 귀한 물건이었다는 건 설정이 돼 있어요. 예. 단파고가 뭐냐면 담배입니다. 타바코가 가차무짜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단파고가 된 거고 예. 그것이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담배가 된 거죠. 아. 어쨌든 그 담배를 대규모로 탈취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 이 담배의 주인이 당시 조선인들을 청나라에 팔아넘기면서 사리사욕을 챙기는 권력가예요. 성대련이라는 인물인데 조재현 씨가 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성대련이라는 인물을 응징해야겠다. 이런 또 정의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응징할까 하다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봉희 김선달 하면 딱 떠오르는 일화. 아하. 대동강 팔아먹기. 예. 그래서 대동강에 마치 사금이 나온 것처럼 속이는 그런 작전을 펼치고 그 작전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 성공하겠죠. 그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앞서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 웃기냐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대동강물 팔아먹기가 사실은 영화의 하이라이트인데 이게 영화의 중후반에 배치돼 있어요. 예. 그리고 앞부분은 계속해서 그 김선달이 이제 전국을 누비면서 여러 가지 그 사기 행각을 펼치는 에피소드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아까 방금 예고편에서 아마 보셨겠지만 그 왕의 옷을 입고 들어가서 아직 그 순식간이야. 네네네. 조선 마술사예요. 예예. 네? 궁궐에 옷 갈아입는 게 막 몇 초야. 예예. 궁궐에 들어가서 이제 뭐 금을 훔쳐서 나온다든가 예. 그러면서 계속 변장을 하죠. 예. 그건 뭐 어차피 영화적인 영화니까. 설정이니까 예, 재미를 안겨주기도 하고 또 여기서 유승호 씨가 또 여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좀 세력가의 마음을 또 사로잡는 그 미모를 통해서 근데 유승호 씨가 딱 보면은 그 이모 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겠죠. 예. 그래서 뭐 조선 마술사도 마찬가지고. 그 뭐랄까요 외모를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영화에 자주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잘생긴 사람이요 영화에 나와서 나 잘생겼다 그러면은 그럼 이상해 보여요. 이상해 보이는 게 아니라 거부감 생겨요. 예. 근데 이 영화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코미디니까. 네네. 아니 조선 마술사에도 그랬는데 뭐 이렇게 유승호 씨가 이렇게 여자한테 이렇게 확 다가가가지고 한마디 하면 막 여자들이 막 홀려가지고 막 이런 이제 그 설정들이 지나치게 어쩌면 유승호 씨의 또 외모를 활용하는. 그런 좀 약간은 게으른 전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저는 고창석 남이란 씨의 팬이거든요. 그러시죠? 예. 저는 주로 이 조연으로 나오시는 분들 좋아하는 게 많아요. 네네. 근데 말이에요. 요즘 실화 바탕의 영화가 많이 개봉이 되는데 이번 주에도 실화를 소재로 삼은 영화가 있다고 그러죠? 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2015년에 미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했죠. 예. 그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기까지 굉장히 그 동성애자들의 어떤 지난한 그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하. 그 사건을 재현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그 2000년대 초반에 그 뉴저지 경찰로 맹활약을 펼치던 로렐이라는 여형사가 뉴저지 주 정부를 향해서 이제 싸웠던 그런 일화입니다. 이게 뭐냐면 로렐 헤스터라고 하는 23년차 베테랑 여형사예요. 근데 레즈비언입니다. 동성애자예요. 근데 어느 날 스테이시라고 하는 이제 젊은 여성을 만나게 돼서 둘이 사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들만의 보금자리를 이제 만들어서 집을 하나 삽니다. 근데 로렐이 그만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아요.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곧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시한부 신세가 되고 마는데 경찰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연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죽으면 이제 연금이 나오면 보통은 가족들에게 상속이 되죠, 연금이. 근데 자기한테는 스테이시가 가족인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동성 그 커플은 가족으로 인정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뉴저지주에 연금을 내가 죽으면 이 연금을 스테이시에게 남기고 싶다. 그래야
그 모기지를 받은 것을 갚으면서 론을 갚으면서 그 집에서 살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꾸몄던 이 소중한 집을 계속 지키고 싶다라고 뉴저지주에 청원을 내는데 그 뉴저지주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법적으로 배우자에게만. 예. 네. 그러니까 동성 간의 커플은 배우자가 아니죠. 아하. 그때까지만 해도. 예. 그러니까 줄 수 없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성적 소수자 권리 모임이 예.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싸워 나가면서 결국은 그 뉴저지주로부터 그런 판결을 얻어낸다. 동거인에게도 연금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을 얻어낸 아주 어떻게 보면 전환기적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기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역사를 다룬 영화인데 오늘 어떤 음악 들을까요? 네, 영화 로렐에 삽입된 곡인데요. 그 밀리 사이러스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예요. 예. Hands of Love, 한 줌의 사랑 이렇게 번역하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예. 오늘 아주 참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강희 영화평론가와 함께했고요. Hands of Love 지금 왜 안 나오죠? 나오고 있군요. 자, 이 노래 들으면서 Hands of Love, 마일리 사이러스의 노래죠. 그런데 이 노래 들으면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과연 어떻게 보내신 한 주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내셨든 간에 여러분은 이 한 주 동안 그래도 이것을 보냈다는 시간을 보냈다는 의미에서 칭찬받을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